다음날 0시, 효력 시작도 다음날 0시, 다음날 옆 가게가 조용해야 된다. 옆 가게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야 된다.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기본을 탄탄히 다지시고 그다음에 용어에 빨리 익숙해지시면 문제 푸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자, 이제 5편, 주택법입니다. 주택법이 7문제가 나오고 있죠. 건축법 7문제는 쉬운데요. 주택법 7문제는 약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상생활과 좀 너무 떨어져 있거든요. 누구라도 집에서 사시잖아요. 그래서 다 주택에서 살고 계시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그 주택에서 관련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보다 좀 더 뒤에 있는 그 주택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 그런 과정들까지가 다 이제 법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것과는 좀 다른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게 너무 일상적이다 보니까 그 용어들이 아주 또 생소하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그 점들이 한 가지가 어렵고, 또 주택법은 저 주택법 뒤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내용을 잘 아셔야 뒤에 있는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주택법은 처음에는 좀 어려우시고 3번 정도 반복을 하시게 되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가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6개 법 중에서 주택법이 가장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뒤에 있는 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3번 들을 때까지는 그냥 어렵습니다. 자, 먼저요. 1장 총론에 1절 주택법 적용,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시죠. 먼저 그 표를 설명드리고, 칠판에 설명을 드리고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이 있죠. 앞에서 보신 건축법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대한민국 모든 건축물 바닥을 28가지 용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용도 28가지예요. 1번 단독주택, 2번 공동주택, 3번 일종 근린생활시설, 4번 이종 근린생활시설에서 28번 장례식장까지 대한민국 모든 건축물 바닥은 28가지 용도 중의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건축하려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또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진행하는 사람을 건축주라고 부르는 거죠. 사항이 있는데, 그다음 이제 그러면 지금 이제 보시는 주택법이요. 주택법은 주택법에 주택도 당연히 건축법에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있고 판매시설, 업무시설, 상가가 있고 공장, 창고 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도 역시 건축물의 일부이죠. 당연히 건축법 적용을 받습니다. 지붕 있는 건축물이니까요. 그러면 모든 주택에 대해서 주택법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단독주택 한 번에 30호 이상, 공동주택 한 번에 30세대 이상, 집 짓기 한 땅 10,000제곱미터 이상 때 주택법 적용을 받는 겁니다. 한 번에 30만 이상을 할 때 주택법 적용을 받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주택법에서 한 번에 30만 이상을 하려면 주택건축 허가, 주택건설 허가가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하는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도장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건데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한 번에 30만 이상을 하겠다.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에 정해져 있는 7가지 사업 주체만 한 번에 30채 이상 짓겠다고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법에서 사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공익사업 아니죠. 집장사가 집 지어서 팔고 많은 이익을 남기는 사익사업입니다. 그런데 덩어리가 크다, 덩어리가 커서 사업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30만 이상 때 주택법 적용을 받는다는 거니까 주택법에서 건축허가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주택법에서 건축허가는 30채 이상이 아니니까 30채 미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29채까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에 그래서 어느 집을 짓는데 29채까지 지으면 무너지지 않게만 지으면 된다고요. 건축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겁니다. 30채 이상 때 주택법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단독주택 30채 이상, 이거 뭐 규모가 적지 않은 거죠. 뭐 한때 유행했던 타운하우스라고 해서요. 큰 땅을 마련해서 가운데 큰 길 내고 사이사이 길들 내고 양쪽으로 해서 집들 쪼르륵 단독주택 15집씩 해서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30집이 되는 거죠. 뭐 큰일입니다.
근데 공동주택 30채요. 30동이 아니잖아요. 30채입니다. 그러니까 1층에 6집 깔고 그다음에 5층만 올라가도 30집이죠. 이게 요즘 어디 그런 아파트 보신 적 있어요? 아파트 한번 짓네 그러면 뭐 500세대, 1000세대, 3000세대 이렇게 가는 판에 그러니까 무슨 볼게 뭐 다 30집 들어가 있는 거 보신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출발 때는 어느 선을 아무튼 정해야 되잖아요. 건축법과 주택법을 나눠야 됩니다. 건축법에서는 무너지지만 않게 지으면 된다. 이제 그 뒷내용을 보셔야 된다고요. 주택법에서는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한 덩어리로 모여서 살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더 무슨 대책을 더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선을 나눠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건 정책으로 결정하는 수밖에 없죠. 그걸 얼마로 할 건지 지금 현재 30채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30, 단독주택은 호라고 세고 공동주택은 세대라고 세고요. 30호 이상, 30세대 이상, 집주기한 땅 10,000제곱미터 이상 때 주택법 적용을 받는다. 그러면 이 한 번에 30만 이상의 주된 취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역 주택시장의 공급을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사업계획 승인을 통해서요.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고 안 내주고 100% 관청 마음대로입니다. 재량행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느 동네에 그러니까 살고 있는 사람 수, 또 사람이 이제 각 가구를 구성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족 수, 주민등록 수하고요. 그다음에 집채 수하고 어느 정도 맞습니다. 뭐 물론 한 110%가 기본이죠. 100%만 딱 돼 있으면 어디 이사 갈 때 이쪽 집 쏙 이렇게 들어가야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100%는 모자라는 거라고요. 한 110%가 되면 좋은데 110%가 되고 있는데 그럼 오늘 집장사가 와서 집장사가 볼 때는 돈이 된다고 보는 거죠. 나 거기다 만 세대를 지을게요. 덜컥덜컥 도장 찍어주면 집에 주택이 그 지역에 주택이 초과 공급이 되고 공급이 엄청 늘어나게 되니까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지역 경제에 커다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경제에도 이 주택 한 채가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다른 나라보다도 더 가정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격 폭락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동네 집 나무 못 지어. 못 짓는 거예요. 못 짓는 겁니다. 우리 동네 집 나무 저쪽에다가 백채 지으려면 짓고 아니면 말고 뭐 하는 거죠. 사업계획 승인 100% 관청 마음입니다. 지역 주택시장의 공급을 통제한다는 취지이고 이 표현이 주택법에 쓰여 있진 않아요. 쓰여 있진 않는데 그 취지를 알아두셔야 주택법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을 이렇게 연결해 가시기가 편합니다. 아무튼 주택법은 이 4개의 덩어리가 하나의 세트입니다. 주택법이면 30만 사업계획 승인 사업주체이고요. 30채 이상이 나오면 주택법이고 사업계획 승인이고 사업주체이고요. 사업계획 승인은 주택법에서 한 번에 30만 이상 때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고요. 사업주체라는 표현 자체가 주택법에 한 번에 33만 이상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4가지는 한 세트입니다. 여기까지 오셨고 그 다음에 그 표에서 건축법, 건축물 바닥,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다. 30채 미만, 건축주, 사익사업이어서 수용할 수 없고 건설, 대지와 건축물, 개인 간의 계약에 사고팔 수 있음. 여기 건축법, 주택법에서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한 번에 30만 이상, 사업계획 승인. 그 다음에 재량행위, 7가지 사업주체만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다. 여기도 당연히 사익사업이죠. 사익사업이니까 건설회사가 돈 벌기 위해서 남의 땅을 뺏을 수는 없는 겁니다. 수용할 수 없죠. 그런데 공적 주체가 국민주택 건설할 때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 공급의 차이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보도록 하시죠. 보시죠. 어느 A가 집을 지었습니다. 어느 동네에다가 집을 29채를 지었다고요. 29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난 친구 B가 있어요. 야, 너 좋은데 집 지었네. 그러니까 고생 많았네. 아이 뭐 그냥 가볍지. 그러니까 뭐 야, 너 그러니까 집 좋은 거 지어도 좋은 동네인데 그러니까 집값 얼마냐? 내가 한 3채만 사자. 나 좀 얼마 전에 뭐 해서 돈이 좀 남은 게 있는데 3채 사두면 돈 돼? 나중에 집값 많이 뛰겠어? 그러면 여기서는 집값 뛰지. 그러니까 돈 되지. 알았어. 3채 사겠다고요. 작업하는데 아무 지장 없죠. 편의점 가서 껌을 사는데 꼭 한 통만 사야 돼요. 3채 살 수 있죠. 그다음에 편의점 가서 껌 사는데 뭐 관청에서 개입할 일이 없는 겁니다. 둘이 다툼만 안 생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C가 집을 지었습니다. 그 비슷한 지역에 집을 30채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중학교 동창 지가 만났습니다. 지가 만나서 야, 너 집 장사한다며? 아이고 고생 많네. 뭐 그냥 간소하지. 아, 나는 나쁜 목적 아니고 투기 목적 아니고 그냥 딱 한 채만, 그것도 우리 집 식구들 오손도손 살기 위해서 딱 한 채만 어떻게 내가 살 수 없겠니? 그래? 뭐 그래. 아무튼 너한테 팔았다가는 2년 이하 빵에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 거고요. 사고 팔 수가 없다고요. 먼저 지금 공급을 말씀드리는 건데, 공급이 그러니까 일단 대표적인 특징이니까요. 대한민국에서 집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88만 원 세대, 요즘 젊은 층들은 아예 주택에 대해서는 아이고 뭐 저건 뭐 뭔 얘기. 그러니까 금수저 물고 나오기 전에는 주택은 한참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너무 주택값이 올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톨톨 털어서 식구 다 톨톨 털어서 집 한 채 없는 분이 46%입니다. 우리 집 식구 누구 이름으로 집 한 채 있으면 대한민국 상위 54%고요. 집 한 채 없는 분들이 46%입니다. 그분들이 집을 한 채 마련하기 위해서 그 고생들을 하시고 통장을 붓고 하고 있고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30채 이상은 집을 사고 팔 때, 집 장사가 팔 때도 규정을 따라야 되고, 집을 사고 싶은 사람도 규정에 따라서 사고 팔아야 되지 자기들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없는 겁니다. 공급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뭐 그 규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먼저 1순위 청약을 받는 거죠. 친구한테 파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1순위 조건인 사람들은 누구라도 다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골라서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미달되면 2순위 청약으로 넘어가는 게 있는 거고요. 공급에도 큰 차이가 있죠. 다음에 여기는 뭐만 지어서 팔면 돼요? 그러니까 집만 지어서 팔면 되죠. 주택만 지어서 팔면 됩니다. 뭐 건축법에 걸려있는 그러니까 주차면 확보 요건이라든지 몇 가지들만 지키면 되는 거죠. 주택법은 30채 이상입니다. 30채 이상, 500세대, 1000세대가 될 수도 있고 구분을 30채에다 잡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다는 집만 지어서 사고 팔 수가 없는 거죠. 생활할 수가 없다고요. 100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저녁 먹을 시간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녁 준비를 하는 뭐 애기 아빠 또 아니면 애기 엄마들 두부 사러 나와야 되는데, 두부 사러 그러니까 어디요? 집만 있으면 그 1000집이 다 자동차를 타고 두부 사러 저 앞에 시장까지 갔다가 또 1000집이 우르르 두부 한 번씩 사들고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생활이 안 되잖아요. 집만 있으면 애기들 놀 데가 없잖아요. 그 1000집 애기들이 다 학교 가서 이 학교 저 학교 가서 흩어져 놀고 있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택법 30채 이상이면 집만 지어서 파는 게 아니라 곧 보실 부대시설, 복리시설도 같이 지어서 한 세트로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땅을 많이 확보해야죠. 따라서 집값이 훨씬 더 비싸게 나옵니다. 뭐 그러면 집 장사 손해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원가가 많이 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만큼 많이 붙여서 더 많이 붙여서 파는 거니까, 원가 이 추가되는 비율보다도 더 많이 붙여서 파는 거니까 훨씬 더 이익을 보는 거죠. 집 사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뭐 집값이 아무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동안 많이 그러니까 상승세였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면은 아무튼 집값이 이제 내가 생활하는 그 목적만이 아니라 재산 증식 수단이 되기도 하니까 뭐 사기도 하는 거였죠. 아무튼 그러니까 주택법에서는 주택만 짓는 게 아니라 부대시설, 복리시설까지도 같이 세트로 지어야 됩니다. 건설에도 차이가 있고 공급에도 차이가 있고요. 그런 기본 차이들이 걸려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셨고 문장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원칙, 한 번에 단독주택 경우 30호 이상, 공동주택 경우 30세대 이상, 리모델링 경우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만주구 밑에 이상 대주동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으로 지역 주택시장의 공급을 통제하겠다. 따라서 재량 행위이고요. 사업주체란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좀 주택법에서 건축허가 얘기가 나오면 30채 미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 예외, 공동주택 단독적으로 50호 이상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3번 예외, 공동주택 50세대 이상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혜택은 엄청 큰 혜택이죠. 왜 그러냐면 29채하고 30채하고 서류나 준비해야 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29분의 1을 더 얻는 게 아니고 30분의 1 노력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거의 10배 수준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건축법은 그러니까 건축법에 들어가는 노력이 10이라면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은 100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는 당연히 허가가 나오지만 여기는 승인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노력 자체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50채 이상 때 사업계획 승인을 적용한다. 즉 49채까지도 30채 그다음에 35채 49채까지도 건축 허가로만 하게 한다. 엄청난 혜택이죠. 그런 예외 규정들은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요. 2절 주택 등 용어 정의가 있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1번 주택의 분류 첫 번째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고 2번 주택의 분류 두 번째로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집을 1번 기준에 따라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2번 기준에 따라서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으로 나눕니다. 가기 전에 먼저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익숙하지 않은 거지 어려운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대한민국 모든 사람을 2000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과 2000년 1월 1일 0시 뒤에 태어난 사람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남성 아니면 여성이죠. 하리수시 구분도 아무튼 어느 하나인 거지 동시에 두 개를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1, 2, 3, 4, 5, 6 그다음에 1, 2, 3, 4, 5, 6, 7에서 요 두 번째 덩어리 첫 글자가 1, 2, 3, 4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세요. 뭐 남성이라고 꼭 나이 드신 할아버지만 있어야 되고 젊은 남자 애기들 없는 거 아니죠. 1번, 3번 다 있고요. 여성이라고 꼭 젊은 세댁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있는 거죠. 2번, 4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은 남성 아니면 여성이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은 2000년 이전이나 이후로 구분될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주택법이요. 대한민국 모든 집은 기준에 따라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둘 중에 하나이고 대한민국 모든 집은 국민주택 등이나 민영주택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주택 등에는 단독주택도 공동주택도 있는 거고요. 공동주택에는 국민주택 등도 민영주택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쉽게 떠올리고 아실 수 있는데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이라는 그 구분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알기도 쉽지 않아요. 그냥 생으로 외우시는 겁니다. 일상용으로 쓰신 적 자체가 거의 없어요. 뭐 분양 때 신문 그 큰 분양 광고 그 전체에 어디에 요만큼 글자로 써져 있거나 그런 거였지 일상적으로 쓰지 않던 표현입니다. 보시죠. 먼저 굵은 1번 주택의 분류 첫 번째요. 대한민국 모든 집을 구조에 따라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눕니다. 민법에서는 한 건물에 10집 살아도 집주인 1명 단독 소유. 그 다음에 단독주택이요. 그 다음에 한 건물에 10집 사는데 집주인 10명까지 구분해서 소유할 수 있다. 구분 소유로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나누지만 공법, 주택법에서는 구조로 나눕니다. 표를 이게 먼저 설명드리고 읽어가면서 설명드릴 건데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아파트요. 101동을 통째로 다 쓰세요. 101동에 307호만 쓰세요. 101동에 307호만 쓰잖아요. 101동 전체 중에 그 일부, 그 307호 그 부분만 쓰는 겁니다. 앞에 주차장 등 땅 있죠. 부속 토지가 있는 거고요. 여기는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전용 그 집 식구들만 쓰는 전용 부분. 그런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307호 날아다닐 수 없잖아요. 현관 앞에서 308호 아저씨 만났어요. 인사드리고 현관문 308호 아저씨가 열고 예 고맙습니다. 같이 들어와서요. 엘리베이터에서 기다렸다가 잠깐 얘기하고 3층까지 잠깐 인사드리고 예 안녕히 가세요. 헤어져서 각각 집으로 들어가기까지 그 복도까지 다 옆집과 같이 쓰는 공용 부분이 있는 거죠. 단독주택이요. 그 단독주택 시골에 있는 농어가 주택이나 아니면 아주 비싼 호화 단독주택이나 그런 데들 보면 다 그냥 그 통째로 그 집 식구들이 다 쓰는 거죠. 건축물 전부와 부속토지로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 덩어리 전체가 한 덩어리인 거죠. 그리고 그 집 식구들만 쓰는 전용 부분이지 옆집과 같이 쓰는 공용 부분이 없죠. 공용 부분이 있다, 없다 라고 하는 구조의 차이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나눕니다. 건축법의 공동주택에는 아, 연, 다, 기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법 오면서 달라져요. 건축법에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기숙사가 있지만 주택법에서는 건물, 사람이 잠을 자는 건물이 다 콘크리트뿐만이 아니라 하우스뿐만이 아니라 식구들이 같이 생활을 한다. 영어로 얘기하면 홈. 그러니까 그런 개념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숙사는 식구들이 같이 생활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아연다만 포함되고 기숙사는 제외됩니다. 기숙사는 그러니까 주택 비슷한 거다라고 해서 준주택으로 빠지게 되고 그건 따로 보도록 하시죠. 아연다 건축법에서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아파트 주택 5계층 이상, 그다음에 연다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4계층 이하, 연립 동당 주거면적 660초가 다세대 동당 주거면적 660가 이하입니다. 아연다 그거는 이제 용어적인은 끝났죠. 근데 이제 한번 보시자고요. 아연다가 그러면 그냥 됐어요. 5계층 4계층 660으로 끝났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그건 끝났고 시험은 그거면 끝났지만 뜻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아파트가 허용된다고요. 어디에 연립이 허용됩니다. 어디에 다세대가 허용돼요. 그러니까 5계층 이상이죠. 5계층 이상이니까 집만 있으면 5층 되죠. 6층 되죠. 100층 됩니다. 200층 됩니다. 5계층 이상이라고 돼 있지 면적 없죠. 10,000제곱미터, 30,000제곱미터, 100,000제곱미터 다 됩니다. 어느 건물이 위로 한정없이 집이 위로 한정없이 올라가고 옆으로 한정없이 퍼질 수 있는 게 아파트입니다. 연립주택이요. 그러니까 가게 없고 집만 있다고 봤을 때 그러니까 몇 계층 이하요? 4계층 이하이죠. 위가 막혀 있는 겁니다. 위가 막혀 있는 거고 4층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660초가죠. 660초가니까 661 되죠. 1000 되고요. 만 되고요. 10만 됩니다. 100만도 되죠. 뭐 100만짜리 연립주택을 지을 사람은 없겠지만 아무튼 됩니다. 그런 거죠. 위는 막혀 있고 옆으로 한정없이 있는 게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4계층 이하죠. 위가 막혀 있습니다. 뭐 집만 들어가 있다고 했을 때 4계층이요. 뭐 이하니까 뭐 1층짜리도 가능합니다만. 다음에 동당 주거면적 660 이하이죠. 그러니까 두 개가 330, 하나가 165, 165가 49.9평입니다. 그러니까 50평 안 되게 해서 옆이 다 막혀 있는 거죠. 위도 막혀 있고 옆도 막혀 있는 게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래서 어느 집장사가 어떻게 지을 거냐, 또 관청에서 승인을 내줄 거냐 안 내줄 거냐 초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이 요건에 따르는 논리로만 보면 어느 곳에 한정없이 올라가고 한정없이 퍼지는 그런 집을 지어서 한정없이 엄청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아파트가 허용된다는 얘기고요. 어느 곳에 연립주택이 허용된다는 거는 위는 막혀 있는데 옆으로 퍼지는 그런 거니까 좀 여기보다는 덜 하겠죠. 다세대 주택은 그러니까 뭐예요? 위도 막혀 있고 옆도 막혀 있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단위 규모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의 단위들은 한 채 한 채는 어떤 게 커요? 없죠. 그거 없죠. 아파트요. 그러니까 8평짜리 아파트도 있잖아요. 여기는 49.9평이라고요. 그 복층으로 쓰면은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99평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채로 어느 중학교동창회 만나서 그러니까 A가 B 만나서요. 뭐 야 너 반갑다 오랜만이다 어디 살아? 나 무슨 동네 살지? 아유 반갑네 나도 그 동네 살지. 너는 어디 살아? 나 무슨 빌라. 그러니까 나는 어디 다세대 주택. 빌라는 법 용어 아니니까요. 너는 다세대. 나는 아파트. 나는 아파트 8평짜리 아파트요. 이 사람 99평 다세대요. 그러니까 단위 규모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단위 규모는 정해져 있지 않은 겁니다. 아무튼 아이언다의 기본 취지가 여기까지였고요. 여기까지 해서 문장 보고 계속 가도록 하시죠. 굵은 1번,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주택이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부속토지, 전부와 부속토지 단독주택, 일부와 부속토지 공동주택으로 말하면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이번 건축물의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 부분이죠.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독립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용 부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아파트, 주택 5계층 이상, 연립 660 초과하고 동당 주거면적형, 그 다음에 그러니까 층수 4계층 이하, 3번 다세대 주택 660 이하이고 4계층 이하입니다. 동그라미 3번 해설.
건축법에서 공동주택에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가 포함되지만 주택법에서 기숙사는 주택이 아닌 준주택에 해당한다. 다음 2번 주택의 분류 두 번째요. 다음에 집에 들어가는 돈, 재원과 그러니까 집의 규모 몇 제곱미터짜리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모든 집을 그러니까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국민주택 등이니까 그러니까 국민주택과 그 비슷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국민주택과 뭔가가 있는데 이게 집이 채수라도 좀 몇 채 되면 이름을 따로 붙여주겠지만 집 채수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서 그러니까 외울 게 하나 줄어드는 애가 아니라 이름 없으니까 외우는 게 더 복잡합니다. 먼저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첫 번째 표요. 국민주택 등의 이 취지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국민주택 등이라고 하는 이 뜻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건 국가 정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에 따른 주택 정책인 거고요. 무주택 서민이 작은 집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게 국민주택 등입니다. 그러니까 국민가수, 국민차, 국민주택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무주택 서민이 그러니까 작은 집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이것도 역시 법에 써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본 취지가 이러하고 이걸 잡아두셔야 두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전국 국민의 46%입니다. 53% 집이 있는 분이죠. 그러면 그 집은 그 집 식구들끼리 집이 있으니까 식구들이 다정하게 살면 되지만 집 없는 분들 그 집 없는 서름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시잖아요. 집 없는 서름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 전세값 월세값 폭등으로 생활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임대주택도 하나의 방법이 되기는 합니다만 공공임대를 많이 짓긴 해야죠. 근데 그것과 별도로 이분들 노력하시는 분들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자는 겁니다. 그런데 작은 집, 큰 집까지는 아이고 아니고요. 생활하는 데 필요한 그 정도 집 사는 데 도와주자는 거죠. 2010년에 2.7인 1가구입니다.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 혼자 사시는 분들 많죠. 도시에도 소년소녀가 그러니까 소년소녀 가장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 처녀 총각들 혼자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2010년에 2.7이니까 지금은 2.5인보다 더 내려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뭐 옛날에 5인 1세대, 3인 1세대 이런 얘기들 들어보신 적 있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보시자고요. 그러면 지금 2.5인으로 잡으면 어느 집에 애기 아빠, 애기 엄마, 애기 한 명 있으면 그 집은 그렇게 식구가 많어. 이 집은 왜 이렇게 식구가 많대요? 우리나라 전국 평균이 2.5인인데 이 집은 3명이나 되잖아요. 엄청 많은 사람이 한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엄청 많은 집까지 대비를 해보자고요. 3명 살고 있는 걸로 쳐보죠. 3명 살고 있는데 무주택 서름 딛고 자기 집 주인이 되게 해주자. 몇 평이면 되겠어요? 한 사람이 10평이면 됐다고요. 그러니까 30평이면 충분합니다. 3명 지금 그런데요. 그러니까 뭐 애기 아빠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그러니까 텔레비전 그러니까 리모컨 들고요. 의자 이렇게 벽에 기대고 앉았다가 소파에 앉았다가 또 누웠다가 엎드렸다가 이리로 누웠다가 뒹굴뒹굴 하면서 와 텔레비 보는데 10평이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애기요. 그러니까 꼬모 자동차 붕붕 차 끌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10평이면 됐고요. 아줌마 점심 드시고 나서 팩하시고 누우셔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10평이면 됐어요. 3명 사는데 10평이면 충분해요. 이거 샀는데 집값이 얼마로 언제 뛰지? 그건 아니고요. 그건 이 제도의 취지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집 없는 서름을 벗어나게 하는데 요 정도면 됐다고요. 그 30평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법으로 써진 건 법의 평은 지금 미터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과태료 10만 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고깃집에서 금 몇 근 과태료 10만 원이요. 금은방에서 금 몇 돈 과태료 10만 원이요. 어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아니면 건설 집 광고에다가 그러니까 아파트 몇 평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25.7평에 그러니까 지금 주택법에서 정한 거는 그래서 85제곱미터로 정하고 있는 겁니다. 85 이하의 공용 부분이 추가되니까 25.7평에 공용 부분이 추가되니까 흔히 얘기하는 잘 빠졌다. 그러면 32평, 33평. 여기는 집이 잘 안 빠졌네. 공용 부분이 적다고요. 그러면 30평. 그러니까 이 정도로 나오게 되는 거죠. 30평이면 3명 식구 뒹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로 정한 거죠.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자고요.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는데 그러기 위해서 건설회사 보고 싸게 팔으라고요? 건설회사 말 들어요? 자본주의인데요. 태극도문 소리 안 하고 말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싸게 살 수 있게 공적 자금을 지원해 주자고요. 아주 저리로 공적 자금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 대신에 조건을 붙이는 거죠. 싸게 팔으라고요. 큰 회사는 돈 없어서 사업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예 안 받습니다. 귀찮기만 하잖아요. 근데 작은 회사는 그러니까 이거 받아서 하면 일단은 회사가 돌잖아요. 실적이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싸게 팔더라도 싸게 팔으라는 거지 적자 보고 손해 보고 팔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신문에서 5억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문에 5억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참 집값 뛰던 때 건설회사에서 한 채를 팔아서 한 채당 생기는 이익이 5억입니다. 그러니까 신문에 나왔던 얘기였어요.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적게는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자. 그래서 공적 자금을 저리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공적 자금 저리로 지원 받으니까 대부분 다 누가 짓는 거예요? 민간이 짓는 거죠. 그래서 어디 요즘에는 작은 평수가 좀 이제 관심들이 많아져서 작은 평수를 많이 짓기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2010년 초반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뭐 지으면 무조건 큰 평수였죠. 뭐 말씀들은 다 그러시잖아요. 언제 명절 때 한 번 모이면 그래도 집은 큰 게 좋아. 그 명절 때 한 번 싹 썼죠. 1년에 딱 한 번요. 그러니까 그 1년에 뭐 많으면 2번요. 설하고 추석 때. 그때 말고는 탱탱 비어있는 그 큰 규모의 집이 돈 되니까 샀던 거였죠. 그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평수를 이제 짓자고요. 민간이 짓는 겁니다. 신도시에 작은 평수로 나오는 집들 다 주공이 지었어요? 아니죠. 민간이 다 짓는 겁니다. 대부분 다 뭐예요? 국민주택 등입니다. 그러니까 다 대부분 민간이 짓는 거죠. 그런데 이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데 이 공적 자금에 국가 돈도 있고 지방 돈도 있고 공기업 돈도 있잖아요. 이게 공적 자금들인데 그 중에서 국가 돈 중에서도 주택도시 기금이라고 하는 게 있고 기타 국가 돈이 또 따로 있는 겁니다. 이 국민주택 기금 지원받고 85 이하가 국민주택 등인 거고요. 국민주택이고요. 이게 아닌 나머지 공적 자금이 들어가서 공적 주체가 지었거나 공적 자금 지원한 게 이름이 없는 기타입니다. 많지 않다고요. 지금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지은 집에서 사시는 분, 환경부 장관이 지은 집에서 사시는 분, 어느 도지사가 지은 집에서 사시는 분 많지 않죠. 도로공사에서 지은 집에서 사시는 분 많지 않다고요. 토지주택공사는 지금 임대주택도 바쁘지 분양주택 많지 않습니다. 집이 없다고요. 그 얘기입니다. 자, 이상 제도가 기본 취지인 거죠. 그렇고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이 집이 국민주택인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건지 민영주택인지 알 수가 없다고요. 처음 집 지을 때 그 콘크리트에 무슨 돈이 들어갔냐고요. 궁금하면 가서 야 콘크리트야 너 무슨 돈 들어갔니? 콘크리트는 대답이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장부에 써져 있는 것도 아닌 거죠. 이건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관리사무소 소장님이나 신경 써서 아실까? 그러니까 어지간한 관리사무소 직원분들도 모르는 게 태반입니다. 왜요? 이건 국가의 주거복지 정책의 문제니까요. 정책의 문제이지 주택의 분류, 그러니까 소유관계 그런 것들이 아닌 국가 정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외한 주택이 민영주택인 거니까 누가 지었냐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국민주택 등 다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민간 건설회사가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금 지원받은 85 이하, 시골에서는 100 이하까지 할 수 있고요. 얘는 기타 공적 주체가 지었거나 아니면 공적 자금이 들어간 85 이하를 얘기하는 거고요. 민영주택은 따로 정의 없이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보시죠. 굵은 2번에 그러니까 무주택 서민이 작은 집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건 말씀드렸고, 이제 이 표와 관련된 문장이요.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국민주택이란 주택도시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이 되는 주택으로 주거 전용 면적 1호 1세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근데 시골에서는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를 말한다. 뭐 옛날에는 시골에 식구들이 더 많이 살았었거든요. 동그라미 2번. 국민주택 등이란 국민주택과 니은이 그 네 줄인데요. 니은 갖고 시험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점 아닌 거죠. 니은, 국가, 지방, 토주택공사, 지방공사 건설하는 주택, 민간건설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으로 공택지에 사각계획승인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중 주거점유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뭐 요건이 어디에 걸리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쉽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A 및 B 및 C로서 85 이하인데요. 이게 어떻게 돼요? A, B, C 모두 85 이하요? A, B, C로서 85 이하요? 한글은 편하긴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다 구분해서 하려면 하나하나씩 열거를 해야죠. 작은 1, 작은 2, 작은 3으로 하든지 작은 1, A 85 이하, 작은 2, B 85 이하, 작은 C 85 이하 아니면 다음으로 85 이하를 말한다. A, B, C를 1, 2, 3으로 열거를 하든지 한글은 읽고 쓰기는 편하지만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러니까 얘기가 길어야 명확히 구분됩니다. 근데 노란색으로 읽을 건지 빨간색으로 읽을 건지 그러니까 질문한 것 자체도 없고요. 저쪽 사람들도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왜? 질문한 사람 자체가 없으니까요. 이것 갖고 누가 신경을 쓰냐고요. 집이 있으면 모르는데 집이 없는데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그냥 규정만 그렇게 쭉 열려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계속 이어서 보시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굵은 3번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단지입니다. 동그라미 1번 주택단지란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동그라미 2번 생략하고요. 그래서 주택단지에는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아파트단지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는 주택만이 아니라 부대시설도 복리시설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 안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을 말한다. 어린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단지 내 상가요,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4번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부대되는 다음 시설 설비를 말한다.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단지 안에 그러니까 도로, 그러니까 건축설비 등이 있습니다. 여기는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이다. 옆집을 떠올리시면 되고요. 옆집 식구들과 같이 이용을 하시자고요. 그겁니다. 어린 놀이터 옆집 애기들 같이 뛰어놀죠. 근린생활시설 단지 내 상가 두부 사러 가서 옆집 아줌마 만나십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 옆집 애기들 같이 뛰어놀고요. 주민운동시설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또 아니면 뭘까 조그만 헬스장 그러니까 운동시설 설치한 곳들도 있죠. 경로당 옆집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여기는 그냥 부대 된다고요. 딸려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냥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깔려 있는 거고 거기에는 사람이 어슬렁거리면 이상해요. 한 예를 들어보죠. 그 중에 있는 주차장이요. 주차장 차를 주차하라고 주차장이지 거기 어슬렁거리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12시 반 애기들 어린이집 갔다가 이제 올 시간입니다. 오전 반 애들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집에 계신 엄마 우리 애기 새끼 맛있는 거 해줘야지. 할머니 우리 새끼 맛있는 거 해줘야지. 고구마 삶아 놓고요. 그리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어린이집 버스가 오늘은 좀 늦대. 지금 올 시간 됐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주차장에요. 검은 옷 입은 청년이 검은 모자 내려쓰고 하얀 마스크 둘러쓰고 거기서 어슬렁 지금 20분째 어슬렁거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애기 엄마 기분 좋아요? 걱정되잖아요. 사람이 어슬렁거릴 일이 아니죠. 주차하고 빨리 가야지 왜 어슬렁거리냐고요. 주차장 사람 서 있으면 이상합니다. 담장에 사람 붙어 있으면 도둑놈이라고 부르잖아요. 단지 안에 도로 주차장과 똑같죠. 빨리 어디 목적안 들어가지 왜 어슬렁거리냐고요. 건축설비 가로등 등을 포함할 수가 있는데 가로등 매미예요. 매미인 줄 왜 사람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대시설은 사람이 있으면 어색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 뭐가 있어요? 관리사무소가 있네요. 관리사무소는 항상 사람은 계셔야 되죠. 그런데 관리사무소는 누구는 아니에요.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다 줄여서 그냥 뭐면 됐고요. 관리부대면 됐습니다. 옆집은 뭐고요? 복리시설이고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부대시설이고요. 그러니까 하나 신경 쓸 게 관리부대라고요.
전투부대, 지원부대, 보급부대, 관리부대가 있습니다. 관리부대면 됐습니다. 동그라미 5번 혼합 주택단지란 분양과 임대가 같이 섞여 있는 걸 얘기하고요. 동그라미 6번 입주자란 그러니까 주택의 소유자, 그렇게 밑줄만 보시면 소유자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민법의 소유 개념을 주택법에서 입주라고 얘기합니다. 점 사용자란 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세입자, 임차인, 즉 전월세 들어오신 분이 사용자이고 입주자 등이란 그 입주자, 사용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보지 않던 새로운 개념입니다. 한 번에 30만 이상대 사업계획 승인.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초등학생도 구분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국민주택 등 민영주택, 단지 관리사무소 직원분도 모르시는 게 그러니까 국민주택 등 민영주택이고 그러니까 어느 장부에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따로 신경 써서 외우셔야 되는 국가주택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그다음에 2장 주택의 건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